세호의 소름의 볼 알아요 주노라 사랑을 갈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종이 둔다 엉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니 나갈 길은 눈 지켜라.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그 자료가 2001년 KBS에서 이제 방송된 KBS 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셨다는 그 다큐멘터리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원에서 그냥 놀고 있는 분들 인터뷰했는데 바로 지금 저 두 곡을 부른 거예요. 완전히 자판기더라고요. 완성을 딱 시키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는 정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네네. 너무나 좋아하는 애창곡 중에 뭐 한 곡들인데 너무 잘 불러요, 심지어. 그렇게야말로 꾀꼬리 창법으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이런 노래를 그렇게 흔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가 만들어졌는데 네. 같이 갔던 이제 그 PD하고 예. 저 카메라 감독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믿지를 연출 않으면서 아니야? 막 예. 그러다가 저 현장에서 저걸 보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프로를 만들러 갔는데 네. 그 제작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불러도 되는 거죠? 금지곡은 아닌 거죠? 금지고는 아니고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금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1945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는 1945년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노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성립되기 이전의 그 노래들은 민요하고 혁명 가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독립군가 같은 건데 이제 그것만 허용을 했었어요. 허용을 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계기가 된 것이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등장한 건 1896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노래들을 네. 그 발굴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동요 또 굉장히 많은 대중가요, 굉장히 많은 민요, 또 굉장히 많은 이 가곡 이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지금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네. 이 북한 공연 예술 뭐 공연단들의 노래 보면 앞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붙어요. 무슨 생활가요, 네네. 계몽기가요? 네네. 이건 뭐 어떤 의미죠? 예. 우선 계몽기 가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 장르의 음악을 뭐라고 이제 불려야 될까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족 순환기의 노래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기 가요란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계몽기 가요란 말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뜻은 이제 뭐냐면 구한말, 우리 대한제국 시대죠. 대한제국 시대부터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이 애창했던 노래, 또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불렸던 노래, 동요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우리는 흘러간 옛 노래.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는 대중가요라 그러는데 거기 유행가라 그럽니다. 유행가, 신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계몽기 가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가요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생활가요도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데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사상성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의 노래들, 또 이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들, 이제 또 체제 선전하는 노래들, 또 사회주의지, 그다음에 적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노래들,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제 생활가요가 등장을 했는데, 생활가요는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든가 연애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담은 노래, 노래를 가지고 이제 생활가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북한식 대중가요라고 할까요? 사회주의 대중가요라고 네. 할까요? 네네. 이제 대중가요는 상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북한의 생활가요는 상업성은 없지만은 네네. 우리하고 대중가요하고 좀 비슷한 노래. 네네. 생활가요. 생활가요, 개몽이가요. 생활가요. 네네. 네네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좀 많이 즐겨 듣고 부르는지 또 2003년에서 왜 평양에서 그 평양 노래자랑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번 예,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2003년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노래자랑 중에서 개몽기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지금 분이 부르고 계시고요. 그 생활가요, 뭐 준마처녀, 지금은 남한 가수들이 북한에 가면 꼭 부르고 싶어하는 심장에 남는 사람, 그리고 전혜영의 휘파람, 뭐 이런 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소 준마처녀? 준마처녀. 이것도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들인가요?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북한 노래, 북한 생활가요입니다. 생활가요. 네, 북한 생활가요. 네. 저거는 이제 북한에 공장에 그 일하는 여자가 네. 아마추어가 작곡한 거, 만든 노래예요. 아주 북한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글스인 날 보고 준맛한 처녀리요 하루 일로 그러니까 가사가 무슨 사상을 선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네네. 예. 마이로 군대가 싸나 나랄랄랄랄랄랄랄 네.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일단 네. 목적이 체제의 어떤 홍보가 아닌 네. 일상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더 이제 커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쪽하고도 많은 정서들이 교감이 되는 네네. 아주 고무적인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개몽기 이제 가요 중에서 동요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 예, 예. 민족 순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노래들이라고 네네. 하셨으니까. 근데 아까 세스세도 그렇고 반달 부르면서 그 실제로 북한에서 동요들을 많이 부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서 직접 제가 들은 노래는 이제 반달. 네. 반달도 들었고 그다음에 고양이고 또 이제 개굴개굴 노래를 한다. 네. 그것도 이제 또 산토끼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우리는 고드름 수경 고드름이라고 이제 알려진 노래가 이제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여성 해방가를 이제 불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동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노래 너무 잘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항상 되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들 노래들을 어쩜 저렇게 우리랑 좀 창법이 다른 거죠. 연쟁반에 웃고서 이렇게 막 굴러가는. 네. 어린 아이들도 사실 저런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다 너무나 즐겨 부르던 동요들인데. 북한에 따로 노래방이 없죠? 노래방 있습니다. 아, 있어요? 노래방도 예, 있어요. 노래방이 일찍 생겼어요. 노래방은. 아, 그래요? 일본의 화명 영향인가요? 반주 음악이라 그러는데요. 네. 화명 반주. 예. 그리고 소프트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가무의 민족이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자 쪽으로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라고요. 아니, 음주 가무의 민족인 거예요. 저희 평양 갔을 때도 만찬 때 보통 만찬이 훨씬 더 회의보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이래요. 그래서 같이 술 먹고 노래하고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그 만찬에 대한 어떤 의미를 크게 두더라고요. 동서독 간에 이렇게 막 만찬장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있긴 낯선 있었는데 있었어요? 저희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부터 동서독 간에 어떤 문화 교류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동독 사람이 이제 서독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동독 정부를 비판하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독 예술가들이 동독 가서 공연했는데 이제 페이도 받잖아요. 근데 네네. 페이를 이제 동독 그 이제 화폐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독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 페이를 쓰라는 가지고 다 써야 장 돼요. 보다가 정말 사과랑 우유 뭐 이런 거 좀 먹다가 이제 서독 가는 길에 다 먹고 네. 다시 맨손으로 이제 돌아가는 다 그런 쓰고 문화가 가야 되는 있었어요. 거예요? 다 쓰고 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좀 진정한 교류라고 보기에는 예, 좀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다시 네.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하게 되고 이럴 거면 그랬어요. 하지 말자. 페이가 아니라 쿠폰 같은 거네요. 여기서 다 문화상품권. 쓰고 가.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동요 부르는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정서도 그러니까 교류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됐을 때 되겠구나. 근데 전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요즘 어린이들 동요 잘 안 배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 교육으로 지금 동요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는 이제 반달이 반월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됐고요. 또 고향의 봄도 수록됐고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노래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동요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뜸북뜸북 오빠 생각도 있고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또 낮에 나온 반달은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라고 할까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고드름 뭐 수정 고드름, 또 서산 넘어 햇님이 숨바꼭질 할 때, 또 넓고 넓은 밤하늘에 뭐 이런 노래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 노래 지금 다 알아요, 교수님. 다 그렇죠. 다 알죠, 그럼요. 우리 때는 다 알죠. 연배는 다르지만 아무튼 다 배웠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안타까운 배웠어요. 현상은 네. 북에서 점점 동요를 많이 부르고 있고요. 또 우리 남쪽은 점점 동요를 잘 안 부르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는 이제 동요를 전부 북쪽 노래로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그럴 수 합니다. 있겠네요. 우리 빨리 동요 교육을 좀 다시 좀 맞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분단이 좀 된 지 좀 오래되고 이제 이쪽은 있는데 저쪽은 없고 하는 게 좀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2001년에 가셨을 때는 좀 느끼신 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여러 가지 뭐 느꼈었는데 그중에 재미난 현상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북한은 민요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요가 우리 이제 민족 또 우리 이제 조선팔도 이 전체의 민요를 이제 상당히 애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재미난 게 남쪽에 지금 안 불리는 민요가 북쪽에서 불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로서는 영천 아리랑이라는 노래와 또 경상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이제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남과북 함께 부르는 노래 그때 크로징으로 그 노래를 보냈어요. 네네. 보냈는데 그 영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천문화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천문화원 쪽에다가 이제 음원 자료라든가 악보 자료라든가 또 해설 자료라든가 다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천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천 아리랑을 남쪽에 보급하는 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영천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수학적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어떤 아리랑을 찾은 거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죠. 남쪽에서 없어진 아리랑.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분단 이후 남한에서 만들어진 곡이 북한에서 불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소라 푸른 소라 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또 뭐 아침 이슬 사랑의 미로 뭐 이런 곡들이 또 북한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같은 노래를 남한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네네. 이제 어떤 것은 이제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영화에 삽입된 노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남쪽 노래라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전 인민의 애창곡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금지곡이었는데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지금 네. 애창곡으로. 네. 북한에서 이제 아침 이슬은 남쪽 노래인지 알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네. 그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대중가요 중에서는 남쪽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연변 노래, 외국 가요로 이제 알고 부르는 노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같은 남쪽 노래인지 알고 있어요. 그 곡도 북한에서 불려요. 네, 많이 이제 그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소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이슬 이 노래들은 북한에서는 뭐로 분류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만든 통일의 노래.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만든 통일의 노래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연히 남쪽 노래라고 알고 민중가요라고 있죠. 부르는, 뭐 민중가요 혹은 뭐 쨍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정서가 좀 북한에서도 통하는군요. 그 아침 이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 노래 반주 음악 그게 음원으로도 나왔어요. 음원으로도 나왔고 저도 2001년도에 북쪽에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한잔 마시면서 북쪽 사람들하고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아침 이슬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같이 이게 뭐랄까 이제 어깨동무하고 그럴 때 진짜 뭉클했을 것 같아요. 아침 이슬을 이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부르다니. 남북이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아침 이슬 부르니까 진짜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아는 북한이 그 북한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죠. 남한도 거기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사실 진실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도 그 쇼크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녹화를 한 장면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동요를 가리키는 그 장면을 찍는 거였었어요. 네. 음악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가 저로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녹화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악 선생님한테 고향의 봄하고 반달은 남쪽에서도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남쪽에는 이 제국주의 노래와 태폐적인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부르긴 부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북쪽에서 말하는 남쪽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된 남쪽일까? 북쪽 사람이 맞는 남쪽이 아닐까? 거꾸로 우리가 북쪽을 얘기할 때에도 이제 뭐냐면은 북쪽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북쪽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어떤 허상을 또 깨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너무 깊이 키운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동질감을 찾는 데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 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